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7시 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탄핵을 우리가 두 번째 겪는데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로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직무정지를 당할 것이 그때는 물론 아닙니다만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난번에 사표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류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기 바로 직전에 조대한 변호사로 이제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이 조대한 변호사는 예전에 세월호 특위, 세월호 특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인수위에도 참여했었고, 예. 사실상 이제 친박계 이제 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특별위원회 사무처장과 예. 부위원장을 한 분을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을까? 자, 지금부터는요,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서포트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권한대행한테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대통령은 이제 직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그러면 이분을 임명했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이제 헌재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세월호와 관련돼서 그래도 누가 잘 알고 있는 이 조대한 변호사,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대통령은 순순히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 대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정수석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민정수석이 지금 세월호 특집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문제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아마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어떤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라 보여지는데, 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저는 있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예. 사실 뭐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최재경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 본인이 이 사의를 고소하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없이 아마 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후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조대한 변호사라는 분이 아마 뭐 법률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대한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에 활동을 하면서 유족들과 상당히 많은 이 감정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을 결국은 지금 현재 다시 또 자신의 법률 조력가로 지금 들여든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 이 국민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수용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지금 탄핵안 보면 234명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5시에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가져서 대통령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이 가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아마 명예로운 나름대로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명예로운 이 자진 하야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지금 이제 조대한 변호사라는 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을 불려들여서 어떤 식으로든 조력을 받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태도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오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탄핵소추 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을지 말지를 가지고 야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꼭 넣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머리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넣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조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들과 달리 7시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탄핵소추 안에 넣게 되면 오히려 탄핵을 했을 때 심사 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뭐 공무상 기밀 누출이라든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 뇌물 이런 것처럼 형사적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딱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조대한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럼 다시 도대체 7시간에 뭘 막아야 되느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리고 이거 이제 다시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5시에 국무위원들 만나면서 무슨 말씀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런 게 좀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미 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게 말하면 차분하게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외교, 안보, 국방, 뭐 경제, 민생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라면 대통령이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딴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진심 어린 사과가 좀 더 들어갔다면 여기서 좀 더 나았을 텐데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사실 탄핵까지 안 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국민 담화를 한 번 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 바꾸지 않기, 거짓말 안 하기, 이상한 변명 안 하기인데 그걸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화 한 번 할 때마다 촛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심지어 촛불이 그렇죠. 횃불이 되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무정지 2-3시간 전까지 인사를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고 또 그게 거기서 나오는 특이한 거죠. 예, 아주 메시지가 특이한 정말 현상이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직무정지를 앞둔 대통령이 새롭게 인사를 한다라는 건 아마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확실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특이한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